결장암 진단을 받았으나 이 보험사가 인정하지 않은 그 사례를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 암으로 뭐 진단된 내용이 없었던 것이 아니고 이렇게 이제 사건의 순서대로 한번 살펴보면 이 처음에는 이제 건강 검진을 받으신 거죠. 그래서 건강 검진을 받으시고 난 다음에 여기에서는 뭐 양성으로 나온 내용도 있었고 요 하행 결장에서 나온 거는 대장암 의심이었고 직장에서 나온 거는 대장 용종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근데 이제 건강 검진에서 내시경 검사에서는 이제 암으로 의심되는 병변이 발견이 돼서 조직 검사를 시행했다. 그리고 대장암이 의심된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의료기관을 방문해서 진료 상담을 받아라. 뭐 이런 내용으로 이 환자분께서는 대학병원에 이제 내원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 수술을 받으셨는데 여기에 보면은 수술 전 진단명과 수술 후 진단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복강경으로 결장에 이제 병변을 절제하는 그런 수술을 받으셨는데 여기에 이제 표기된 병명은 결장의 제자리 암종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제자리암, 상피내암 이렇게 부르는 내용이죠. 그래서 수술 전후의 진단명이 일치했지만 최종적인 조직 검사를 거쳐서는 병명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제자리암이었지만 의사 선생님께서는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결장암으로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입원 치료를 하셨고 뭐 대장 폴립에 대해서 뭐 이런 절제술을 시행하고 병리 조직 검사상 대장암 진단이 확정됐다. 이렇게 해서 원래는 이제 D코드였는데 이 진단서는 C코드로 나오게 된 거죠. 그리고 이런 진단서 상으로 암으로 진단받았고 의사 선생님께서도 이제 암으로 설명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의심 없이 보험금을 청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손해보험사에서 이거는 암이 아니다 해서 암 진단 자체를 불인정한 건데 그 이유를 살펴보면 우리가 이제 보상 청구를 하실 때는 암으로 이제 진단된 진단서하고 이런 병리과 조직 검사 보고서, 뭐 조직 검사 결과지라고도 하고 뭐 병리 검사 결과지, 뭐 용어는 좀 병원마다 부르는 게 다른데. 이런 거는 이런 진료과의 소화기내과 의사 선생님이 작성하시는 게 아니라 이 병리과에서 작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상세 조직 검사 결과를 보면은 이 선암으로 이렇게 나오셨는데 이 침윤층 자체가 점막 고유층 여기에만 침범을 해서 1기 이상의 이제 암이 되려면 점막 하층, 서브뮤코사 침범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런 부분은 이제 보험사는 이 침윤의 깊이가 깊지 않다. 그래서 불인정 처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딱 봤을 때는 이거 말고도 이제 다른 기록들하고 해서 검토를 해가지고 이제 손해사정사 업무 수임을 받게 됐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의학적 판단에 대해서도 보험사에 오류가 있었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의학적인 부분만 가지고 무조건 뭐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뭐 다른 내용들도 함께 확인을 해서 다시 진행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례는 이제 의학적인 암에도 해당하고 그 다음에 다른 기준으로 봤을 때도 암에 해당한다. 이렇게 해서 입증 서류를 보냈고 보험사는 최종적으로는 일부만 처리했던 그 보험금을 추가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암 진단 확정을 받았어도 보험금이 아예 안 나오거나 뭐 삭감돼서 나오는 이런 형태의 분쟁이 암보험 분쟁의 대표적 유행인데 이런 사례들에 대한 문제 예방을 위해서는 청구 전에 보험사가 문제 삼을 만한 내용들이 제출이 되는 건지 이런 서류들을 반드시 확인을 해봐야 되고 내용 판단이나 해석이 어렵다면 그 무료 상담 손해사정사 무료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무조건 모든 사례를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다만 이런 식으로 문제가 예상되는 그런 청구권 그 다음에 뭐 서류 접수 후에 뭐 의료자문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그 분쟁 상황에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먼저 입증하고 보완해서 이렇게 서류를 보내게 된다면 정상적으로 처리가 될 가능성이 있는 그런 사례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검토를 받아봐야 됩니다. 물론 이제 이 사례처럼 지급 거절 후에도 이렇게 다시 진행할 수도 있는 그런 형태의 사례도 있지만 이 보험사도 어느 정도 되는 금액을 처리를 안 했을 때 이 가입자가 그냥 가만히 지나가지 않는다는 것을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의제기나 뭐 손해사정사 선임 이런 것들에 대비를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근거를 갖춰놓고 면책 처리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면책 증거의 정도나 그런 수준, 뭐 강함의 정도,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다시 진행을 할 수 없는 그런 사례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문제 유형들은 청구 전에 조치를 해서 보내는 게 가장 성공률은 높습니다. 감사합니다.